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 경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버텨주는 부분은 일단 작년 올해까지 흐름을 예. 봐도 수출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여러 뉴스도 통해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핵심 품목뿐만이 아니라 거의 주요 15개 중에서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대, 거의 20% 이상의 네.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서 주로 어떤 데서 수출이 많이 반도체, 증가했죠? 자동차, 화학 예. 정유는 무조건 잘 되는 거지만 이 외에도 바이오라든가 우리가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버텨주는 문제는 이제 수출이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예. 4.2%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면엔 수출은 이 정도로 잘 되고 플러스 알파. 내수. 민간 소비 맞습니다.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그 살아나는 존재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추경 풀리고 예, 그럼 이제 재난지원금 7월, 8월, 지급되고. 9월이 예. 휴가철과 이제 추석 연휴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2주입니다. 12일부터 2주간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대는 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2주로 끝나는지 만에 하나 이게 추가 2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한 달 이상 가게 된다면 글쎄요. 올해 우리가 잡았던 이 4.2%의 경제 성장률도 흔들거릴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4%대에는 지금 민간 소비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얹었던 예. 그런 대목이었었거든요. 좀 불투명해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오래 간다면은. 네, 게다가 또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맞습니다. 상태고,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네.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 하나가 좀 섣부르기는 하지만 네. 소비에는 결국 심리가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내가 돈을 써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소비가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또 잡히고 실은 이거 직전까지만 해도 지금 돈 쓰겠다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좀 더 저축할까? 좀 더 이게 소비를 줄일까라는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대목도 이게 꼭 2주 만에 끝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더 어렵고 더 절박한 국민에게 양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한 그 지급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기존의 80% 안을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뜻을 내비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여당과 이 정부, 이 당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긴급한 계속 이슈들이 부각되고는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은 김부겸 총리가 방금 그 얘기를 했죠. 예. 80%를 거의 확정짓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역차별 형평성 나오는 게 80%와 예. 80.01 혹은 그렇죠. 80.03 이분들이거든요. 그 경계에 있는 경계, 분들이요. 예. 5만 원, 6만 원 차이가 되는 이분들이 그러면 80%, 79%보다 잘 사냐.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 있었고요.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40만 원으로 자르게 되는데 1인 가구 중에서도 또 불만이 나왔고요. 맞벌이가 또 이제 불만이 그렇죠. 나왔고 4인 가구 중에서 가장만 벌면 되겠지만 가장도 벌고 자녀가 버는 분들 우리는 왜 안 봐주냐 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부겸 총리는 양보 이런 양해를 이야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당 분위기 이제 그제는 여당의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여당은 강력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속적으로 예,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정이 되진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다만 어쨌거나 7월 20일 경에는 추경 통과돼야 됩니다. 네. 이게 시기 적절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가 거의 왜냐하면 추경의 핵심이 재난지원금 어떻게 할까 아니겠습니까? 예. 플러스 이제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까지 다음 주 수요일 내에는 확정이 될 텐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예측을 못 하시겠어요. 예, 여당도 예. 워낙 강력해서 지금 전 국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선별하는 것도 행정력이 좀 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비용이 예. 만만치가 않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분들을 구제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흘렸었거든요. 80.01%. 예.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이기 때문에 2020년 거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반영하는 게 비용이 왜냐하면 이제 다시 상담 인력 또 뭐 사무실에도 또 빌려야 네. 되겠고요. 예를 들면 그것도 수십억을 아마 들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행정 비용 차원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 얘기 나눴었잖아요. 캐시백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상위에 있는 분들께는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쓴 만큼 이 비율로 계산을 해서 캐시백으로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여당이 계속 그 융통성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어서 확정은 또 안 됐는데요. 예. 쓴 만큼도 아니죠. 굉장히 많이 쓴 만큼. 네. 3% 이상의 더 쓴 부분에 있어서의 10%, 그것도 최대치는 또 3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3분기 때 쓸 때 그 소비처를 제한을 뒀어요. 가령 뭐 고가 상품 승용차 안 이런 거 다 네, 빼고 백화점 안 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네. 온라인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어디서 쓰란 말이냐? 뭐 전통시장에서 뭐 200만 원어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당에서는 용처를 좀 늘려서 적어도 마트와 온라인은 좀 열어줘야 된다. 열어줘야 된다라고도 하고는 있는데 예. 이 캐시백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전 국민하고 이게 뭐죠? 이 1+1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 된다면 캐시백은 의미가 없죠. 당초에 이 캐시백의 존재는 80%를 하되 네. 고의 상위 네. 20%는 캐시백 돈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캐시백도 전 국민이냐 80%냐 운명을 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모든 결정이 7월 20일 전에는 이루어져야 해야 한다. 되죠. 더 빨리 돼야 되죠. 예. 좀 이제 확정된 소식을 갖고 전해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법 얘기를 네.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소급 적용은 네. 빠졌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이걸 바랐을 텐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건 없을까요? 일단 손실보상법이 뭐 계속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거냐 때문에 난항이 예.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에서도 그게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든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거를 소급 적용하는 예. 걸 잘라야 되느냐 하고 그 피해를 본 기준이 최근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있지만 훨씬 그 소급 적용 네.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때부터 피해를 왕창 봐가지고 폐업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급 적용은 안 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손실 보상을 이렇게 지원금 형태로 네. 피해 위로금 형태로 이제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이 또 쟁점이 되겠죠. 손실 보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되면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피해받고 어떻게 손실 보상하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계속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실제 집행하는 정부 행정부 차원에서도 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